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리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 용어가 하나 있죠. 임금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wage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뭐 학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에 따른 나름대로 일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주로 나름대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자기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돈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다, 이렇게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받는 몸값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금은 누가 정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이 정해지듯이 이 임금도 몸값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이 결정되듯이 임금도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전반적으로다가 모든 사람의 봉급이 똑같았었는데, 요즘에는 연봉제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회사와 자기의 줄다리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금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 협상을 공통적으로다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요. 사용자들은 가급적 임금을 많이 올려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자기네들이 생산되는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돼서 그게 시장에 나가서 다른 제품과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정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급적 억누르려고 그러고, 사용을 당하는 피사용자, 고용인 입장에서는,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한 것보다 좀 더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자유경제 시장에서는요, 임금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악덕 업주가 있어서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 아주 최저임금 같은 거를 정해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악덕 업주를 없애기 위한 일환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임금이라는 건 일단 나름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명목임금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부쩍 다가옵니다. 이때 명목임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nominal wage,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받는 총 금액의 명목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10%의 명목임금이 상승됐다면 작년에 연봉이 1,0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년보다 10%가 오른 게 중요한 게나 명목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나오는 실질임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이 명목임금에서 바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을 우린 실질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10% 만약에 임금이 올랐는데 물가상승이 15%가 올랐다, 그러면 저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5%만큼 작년보다 못 받는 꼴이 됩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받는 명목임금이 10%가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인 5%에 해당된다 하면은 실질임금은 10%에서 물가 상승 5%를 뺀 5%만큼이 오른 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실질임금이 올랐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넉넉하게 가게 만드느냐 하는 요소지, 명목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금에 대한 거를 책정하거나 밑에 사람을 책정시킬 때는 반드시 지난해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이 받을 만한 포텐셜리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무조건 5%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죠. 금년에 만약에 오른 물가 상승률이 6%라고 그러면 5% 올라줬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실질 임금은 1%포인트만큼 떨어진 게 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고용자분들께서도 항상 이런 임금을 결정해 줄 때는 명목임금보다는 실질임금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 주는 배려심이 함께 해야 좋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임금과 명목임금 그리고 실질임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